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 낙폭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좀 추격 매도를 하지 마시자라고 좀 말씀드려왔는데,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큰 틀은, 지금 시장은 호재가 없어요. 너무나 아쉽게도 호재가 없습니다. 낙폭 과대라는 것 말고는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 낙폭 과대에 들어올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낙폭 과대 국면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상으로도 이제 낙폭 과대에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하락이 더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 또 정말 중요한 이제 지금 시장은 사실 예측의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지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 있다. 이번 주 이 세 개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요, 올해 한 해 동안에 한 해 동안 증시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증시에서 증발한 돈 1년 동안에 대략 620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무려 150조 원.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자, 참 우울한 그런 시장이 분명하고요. 뭐 증시를 보시게 되면 거시경제, 뭐 미시경제 할 것 없이 좋은 징후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냥 낙폭이 큰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뭔가 좀 긍정적인, 뭐 긍정적이라보다는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이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번 주 스케줄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외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매일 있어요. 연준 총재들, 뭐 댈러스라든가 뭐 필라델피아, 많죠. 뉴욕도 있고 이제 총재들이 있는데요. 이제 계속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의 어떤 강도가 증시에 악재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여기까지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택도 최근에 미국의 담보대출금리가 6%를 넘어섰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가격부터 꺾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반도체 중요하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다음 나이키 소비에 좀 관련되어 있는 나이키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형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 이전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나 겁에 질려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뭐 가속화되고 있다. 뭐 사실상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만 딱 보더라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다중채무, 다중채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관에다가 대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중채무자가 6개월 사이에요. 6개월 사이에 무려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산 가격이 다 폭락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가 완전히 둔화되는. 그래서 기업들의 재고가 계속 쌓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명 이거를 역시적 장소로 대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쉬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끊을 수 없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호재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낙폭 과대. 지금 이제 그런 과매도 구간주도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입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조심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얼마 전에도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큰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시장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21만 3천입니다. 지난주가. 근데 이번 주에 예상치가 21만 5천
명 정도니까요. 조금 느는 것은 나오긴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구글, 뭐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계속 감원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세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큰 폭으로 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보다 오히려 이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연준도 그럴 겁니다. 아, 지금 이 상태로 4%를 넘어서 보게 되면 이거 분명히 큰 충격이 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려야 돼요. 자산 가격을. 원자재 가격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희망적인 뉘앙스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일단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게 실업,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죠. 근데 실업 부분은 당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PCE 지표예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CPI 지수를 우리가 중요시하겠는데 연준에서는 이 PCE 지표를 더 중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0.4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 물가 하락이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하락이 들어섰다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소리거든요. 또 내리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PC 지표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근원이 좀 중요합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농산물 같은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달에 근원이 4.6이 나왔어요. 상승이. 근데 이번에 근원은 예상치가요. 4.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게 나오면 역시 시장은 호재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물가지수 근원 말고 PC 지표가 6.3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몇 개월 연속으로 떨어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2개월, 3개월 정도 떨어져야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이 이제 좀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최근에 약간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번에도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뭐 예측을 해보면 제가 뭐 미국에 가서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근데 과거부터 이상하게 주식이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꼭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금요일에 발표가 되죠. 지난달이 4.8 나왔어요. 이번에 예상이 4.6입니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2분기 연속 이게 떨어진다. 역시 아무래도 시장이 호재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희망을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이미 나오는 우리가 CPI 지수라든가 PC 지수 같은 경우는 값어치예요. 근데 이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래치죠. 주식은 미래치가 중요한데요. 이 미래치가 뚝 떨어진다면 지금 원자재 가격 한번 보세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리고 경기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4.6 이하로. 그러면 시장은 강력한 좀 비교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5년은 예상이 현재 2.8%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여기서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개월 정도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4.8 이렇게 이거보다 좀 꺾여진다라면 예상치보다 꺾여진다라면 여기 예상치가 되겠죠. 그래서 꺾여진다면 시장은 비교적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장은 이미 경착륙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 금 폭락. 금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금 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왜 달러 가치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을 땐 현금이 장땡이죠. 근데 우리나라 돈, 뭐 다른 나라 돈 화폐보다는 같은 현금이라고 했을 때 국제로 통용되는 달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달러를 사재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가도 지금 거의 5% 급락을 했어요. 8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천연가스도 혼자 유일하게 급등하더니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옥수수 그리고 구리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연준이 노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반영하면서 채권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미국 2년물이 4.2%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이 3.68%예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3.25입니다. 최대 밴드가. 그러면 만약에 다음 11월 달에 또 0.75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4.25가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이 정도까지 갈 것인가? 여기서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도 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죠? 아무래도 지금은 올라가지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수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고 보시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수가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화, 지금 달러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저대상 아르테미스처럼 달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꺾여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423입니다. 이게 이제 역인데요. 1400 중반까지 10원 중반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유로화가 지금 0.96달러까지 폭락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달러만 지금 현재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게 되면요, 미국 증시예요. 다우는 전저점 이탈을 했고 나스닥도 전저점 이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지금 과매도권을 진입했다는 게 뭐냐면, 저는 과매도권을 진입했다 안 했다 이 판단하는 지표가 볼리저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볼리저 밴드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그걸 갭으로 뚫고 내려올 때가 보통 저점으로 저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과거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밴드 하한선이에요. 이걸 뚫고 내려올 때가 일단 반등은 나온다는 거죠. 뚫고 내려오면 반등이에요. 뚫고 내려오면 반등은 나오고요. 또 뚫고 내려오면 반등은 나오고, 뚫고 내려오면 반등은 나옵니다. 또 뚫고 내려오니까 반등은 나왔죠. 이번에 또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과매도권을 분명히 진입해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틀리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그래도 지금 역시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시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모두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